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약분수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이 기약분수는 이미 약분이 된 분수 또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분수 또는 분모와 분자를 1을 제외한 같은 수로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없는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72쪽이네요. 크기가 같은 텃밭을 세 모둠에게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중기의 모둠은 텃밭이 3분의 1만큼, 연순의 모둠은 텃밭이 3분의 2만큼, 슬기의 모둠은 텃밭이 4분의 3만큼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가장 넓은 모둠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중기의 모둠과 연순의 모둠 중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은 어느 모둠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림 크게 한번 보면서 한번 중기의 모둠과 연순의 모둠 중 어느 모둠이 더 넓게 심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해보면 그렇죠. 연순의 모둠의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연순의 모둠과 슬기의 모둠 중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을 예상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번에도 그림 크게 보면서 연순의 모둠과 슬기의 모둠의 텃밭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왠지 연순의 모둠보다 슬기의 모둠의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을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분의 2, 4분의 3과 각각 크기가 같은 분수를 분모가 작은 분수부터 차례대로 6개씩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주면 됐었죠. 그런데 3분의 2와 4분의 3은 기약 분수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는 방법으로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없겠죠.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분의 2부터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의 분모 분자에 1을 곱해주면 6분의 4가 되는데 6분의 4는 미리 써있죠. 다음으로 3분의 2의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9분의 6이 되고요. 다음 3분의 2의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주면 12분의 8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분의 2의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주면 15분의 10이 되고요. 다음 3분의 2의 분모 분자에 6을 곱해주면 18분의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3분의 2의 분모 분자에 7을 곱해주면 21분의 14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3분의 2의 분모 분자에 8을 곱해주면 24분의 16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 1을 곱하면 8분의 6이 되는데 8분의 6은 미리 써있죠. 다음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면 12분의 9가 되겠고요. 다음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주면 16분의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주면 20분의 15가 되고요. 다음으로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 6을 곱해주면 24분의 18이 되겠네요. 다음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 7을 곱해주면 28분의 21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 8을 곱해주면 32분의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크기가 같은 분수들 중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짝지어보고 분모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래요. 자,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짝지어보면 12분의 8과 12분의 9가 있고 24분의 16과 24분의 18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들의 특징을 이야기해보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분모인 12와 24가 원래 있던 3분의 2와 4분의 3의 분모인 3과 4의 공배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모둠 중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가장 넓은 모둠은 어느 모둠인가요? 라고 물어보았네요. 자, 중기의 모둠은 텃밭이 3분의 1만큼 고구마를 심었고요. 연순의 모둠은 3분의 2만큼 고구마를 심었고요. 슬기의 모둠은 4분의 3만큼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일단 중기의 모둠과 연순의 모둠 비교해보면 그렇죠. 연순의 모둠이 고구마를 더 넓게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연순의 모둠과 슬기의 모둠 비교해보면 3분의 2는 12분의 8과 같고 4분의 3은 12분의 9와 같기 때문에 슬기의 모둠이 가장 넓게 고구마를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 봅시다. 그림을 이용하여 분모를 같게 만들어 보래요.
자, 먼저 3분의 2를 그림이 나타내어 보면 3분의 2는 전체 1을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2개만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분의 2를 분모 12로 바꿔주게 되면 이 3분의 2는 전체를 똑같이 12로 나눈 것 중에 8개만큼과 같기 때문에 3분의 2는 12분의 8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분의 3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요. 4분의 3은 전체 1을 똑같이 4수로 나눈 것 중에 3개만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4분의 3을 분모 12로 바꿔주게 되면 4분의 3은 전체를 똑같이 12로 나눈 것 중에 9개만큼과 같기 때문에 4분의 3은 1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분의 2와 4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해 분모를 같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3분의 2의 분모인 3이 12가 되어야 됩니다. 분모 분자에 4를 곱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2는 12분의 8이 되겠습니다. 다음 4분의 3의 분모 4가 12가 되어야 되죠.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 3을 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4분의 3은 1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해주는 것을 여러분 통분한다 라고 합니다. 자, 통분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낱말의 의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통분은 통할 통해 나눌 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면 분수를 통하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의 식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6분의 5와 9분의 4는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도 어렵고 두 분수를 더하거나 빼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분을 해서 분모를 같게 해주면 두 분수가 이제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도 쉽고 또 두 분수를 더하거나 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통분모의 의미도 살펴보면 공통분모의 공통은 함께 공의 통입니다. 그래서 공통분모하면 함께 통하는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8분의 5와 10분의 7을 통분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다른 분수의 분모를 각각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8분의 5의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 8분의 5는 8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분의 7의 분모 분자에 8을 곱해주면 10분의 7은 80분의 56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8분의 5와 10분의 7을 통분해 보래요. 먼저 두 분수의 분모인 8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40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분수의 분모를 40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8분의 5 먼저 살펴보면 8분의 5의 분모 8이 4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5를 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모에 5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5를 곱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5는 40분의 25가 되겠네요. 다음 10분의 7 살펴보면 10분의 7의 분모인 10이 40이 돼야 됩니다. 분모에 4를 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분자에도 똑같이 4를 곱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수 10분의 7은 40분의 2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방법을 비교하여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두 방법을 각각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통분해야 할 분수의 분모가 작을 때에는 그냥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하지만 통분해야 할 분수의 분모가 클 때에는 그냥 두 분모를 곱해버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클 때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울 내용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을 배워보았는데요. 먼저 통분이라고 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통분은 분수를 통하게 하는 것 또는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통분모라고 하는 말도 배워보았죠. 공통분모는 함께 통하는 분모 또는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통분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통분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방법은
방법은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두 분모의 최소 공물수를 공통분모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